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이야기 네 번째 시간 복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편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복건성의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간략한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죠. 복건성은 예로부터 교역이 활발한 곳이었는데 그 이후 아편전쟁 때 강제로 개항이 되고 또한 1980년 중국 정부에서 경제특구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하면서 더더욱 자이든 타이든 간에 외부로 개방된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복건성 위치 대략 아시겠지만 중국 지도 중에 대략 이쪽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꽤나 남쪽에 있죠. 광동성이 보이고요. 특히 이 동쪽으로 보시면 대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만과 상당히 타이완과 상당히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금문도는 더더욱 하문과 가깝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연안 지역이고 기후는 아열대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건성의 주요 도시 세 군데를 보통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두 군데입니다. 복주, 부조 여기고요. 역시 해안과 인접해 있죠. 그 다음에 경제특구로 유명한 하문, 샤먼, 지금은 관광도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롱옌, 용암이라는 다소 생소한 지명이 보이는데요. 이 용암시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독특한 건축물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주에 대해 잠깐 보실까요? 복주는 부조라고 하고 복건성의 성회입니다. 성도라고는 잘 부르지 않아요. 서진 시기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예전에 월나라 지역이었습니다. 5대 19개는 민국의 수도 역할도 했었죠. 그래서 광동성, 광저우와 더불어 화교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화교들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복주의 화교들입니다. 광주, 복주가 화교로 유명하다. 자, 복주에서 가볼 만한 곳 보시면 삼방칠항이라는 곳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고루구에 위치한 역사문화 거리이고 중국 최대 규모의 도심 역사문화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주에 이런 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좀 더 자원화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명하다. 서쪽에는 의금방, 문유방, 광록방 등 3방이 있고 동쪽에는 양교항, 난관항, 탑항, 이게 거리 항자죠. 마을의 뜻입니다. 황항, 안민항, 궁항, 그다음에 길비항의 7항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삼방칠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자는 동네 방자입니다. 우리가 방방곡곡이라고 할 때 곡자는 굽을 곡자를 씁니다만 그때 이 방자이죠. 신라방 할 때도 이 방자를 씁니다. 예전 당나라 시대 때,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인의 밀집 거주지를 신라방이라고 불렸던 역사가 있죠. 그 방자이고요. 이거는 항간에 가담 항설할 때의 거리 항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충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절이 아니라 사당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임칙서 사당으로도 불리고 청말 민족 영웅 임칙서의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임칙서가 여기에 있느냐? 임칙서의 출생지가 복주입니다. 임칙서는 제1차 아편전쟁과 관련이 있죠. 광저우, 광주항에서 호문이라는 곳에서 압수한 아편을 모두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호문소연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빌미로 제1차 아편전쟁 영국이 주도했죠. 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건물은 청나라 광서 31년에 최초 건립되었다고 하고요. 청나라 말 시기에 전형적인 사당 건축과 정원 건축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복주의 사람들은 이 임칙서를 상당히 더욱더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하문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문, 병음은 시아먼인데 원래 명칭은 아래 하자를 잇던 하문이었다고 합니다. 강하구의 문이다, 관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국제적 명칭은 하문을 샤먼이라고도 하지만 아모이라고 하는 명칭이 꽤나 예전부터 자주 쓰였고 지금도 곧잘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문에 대한 호키엔, 복건 방언으로 엄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모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아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문에 가보시면 하문, 샤먼이라는 말도 보이지만 아모이라는 말도 꽤나 자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건성 내에서 복주와 더불어 중점 도시 중 하나이고 말씀드린 대로 5대 경제 특구 중 하나입니다. 1980년에 지정되었죠. 수심이 깊고 부동항인 덕분에 천혜의 항구로 평가받고 있고 고대부터 중요한 무역항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하문입니다. 하문의 건너편은 금문도, 즉 타이완의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큰 편인데 아무튼 양안 관계가 좋으면 괜찮고 양안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곳입니다. 타이완과 가깝기 때문이죠. 자, 하문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랑서. 중국어 발음 좀 다른데 구랑유라고 얘기합니다. 사명구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바다 위의 정원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가지고 있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섬 안에 모터 차량이 금지되며 전기차만 허용된다라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좀 예전 이름이긴 합니다만 2005년 중국 국가지리라는 잡지에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구역 1위에 선정되어 하문 사람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201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가 되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예전에 이 하문이 조개지로 지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건축 양식들이 이쪽에 주로 몰려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섬 외에도 하문 지역 전체적으로도 성당이니 아니면 뭐 주택 양식 중에는 서양식, 유럽식 양식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고랑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로 하문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한 관광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문에는 남보타사라는 곳도 있습니다. 난푸도스라고 해서 이건 절사자입니다. 10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 사찰이다. 당대 말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관세음 보살을 모시고 있어 절강성,浙江省의 보타산 관음도량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보타산의 남쪽, 보타산은 절강성에 있어요. 남쪽에 지어졌다고 해서 남보타사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절 자체가 하문대학, 샤먼다시에 하문대학과 인접해 있고요. 민남 지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보타사. 또 하문이면 또 하문대학을 뺄 수가 없습니다. 1921년 싱가포르의 화교 사업가 진가경이 설립한 중국 최초의 화교 창립대학입니다. 중국 동남 지역에서 학술 수준이 가장 높은 종합대학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캠퍼스가 상당히 아름다운 것으로 중국 내에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로 쌍인류 A류, 985 공정, 211 공정 등의 표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중점 건설 대학입니다.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2025년 362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2024년에서는 198위에 랭크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꽤나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명문 대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보통 20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30위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국내의 인지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복건의 주요 도시 세 번째입니다. 이건 용암이라는 다소 생소한 곳인데요. 바로 이것, 영정 토루 때문에 유명해졌죠. 정식 명칭은 용암시에 있는 영정객가 토루입니다. 용암시 영정구에 있기 때문에 영정토루라고 얘기하고요. 영정 지역에만 약 2만여 개의 토루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크기가 제각각이고요. 이 중 3층 이상 규모의 대형 건축물이 약 5,000개, 이렇게 원형으로 된 건축물이 360여 개 존재한다고 합니다. 원형 토루, 중국어로는 웬러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형태이고
가족 공동체의 조화를 상징하며 공간 활용성 기능성이 돋보인다. 이 객가 사람들이 이 손객자에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위쪽의 전란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밀집해서 외적의 침입에 방비하려고 이렇게 약간 요새 같은 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죠. 특히 요즘에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짬뽕의 유래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끽반, 이게 이제 칠판이라는 말인데 민남어에서 이거를 짜뽕, 짝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짬뽕이 되었다. 뭐 색빵, 뭐 짝빵, 짝빵, 짝뽕 이게 일본 나가사키로 건너가서 나가사키 짬뽕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산동 지역에서 인천으로 넘어오는 것이 상당히 편리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복주에서 복건성에서 나가사키로 연결되는 이 중화 요리의 어떤 전달 방식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화 요리다라고 하면 복건성에 가깝고요. 우리나라의 중화 요리다라고 하면 산동성 요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짬뽕, 나가사키의 사헤루, 시카이로라는 곳에서 원조를 하고 있는데 나가사키 짬뽕의 원조가 복건성이다.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게 복건 음식이거든요. 해선문면입니다. 하이시엔문면인데 아마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일본의 나가사키 짬뽕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복건성의 유명한 요리 중에는 불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광동식이 있고 복건식이 있는데 어떤 포티아오창이라고 하는 불도장입니다. 광동식도 있고 복건식이 있는데 위치탕 그러니까 상어 지느러미 영어로는 샥스핀이라고 얘기하죠. 한 형태라고 합니다. 지느러미 요리는 중국, 홍콩, 타이완 등 중화권에서 부와 건강의 상징이고 결혼식 피로연 등 연회에서 내는 고급 요리의 상징입니다. 이 불도장을 보시면 그렇죠? 부처죠. 그다음에 이건 뛰는 겁니다. 이거는 담장이죠. 그래서 사찰의 수행 승려가 담장을 넘는다는 뜻으로 절에서 채식을 하는 승려조차 육식을 하도록 꿰어낼 수 있을 정도의 맛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불도장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요. 복건이란 말이 복주와 건영에서 따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도 이름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했지만 1946년에 제주도로 승격되었다. 평안도는 평양시와 안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군, 양강도는 압록강과 두만강, 양강이죠. 자강도는 자성군과 강계시, 뭐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우리도 도의 명칭을 삼았다. 복건도 복주와 건영에서 왔다. 뭐 이 정도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야기 4번째 시간 복건성에 대한 설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꽤나 긴 영상입니다. 그렇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 이야기 4번째 복건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